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해준 캐릭터죠. 랭고쿠 쿄조로가 최종 국면까지 갔더라면 어떤 활약을 했을지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무한열차 편 보고 최애 캐릭터가 랭고쿠 쿄조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최애가 되자마자 캐릭터가 하차했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빨리 하차시킨다고? 처음에 저는 쿄조로가 엄마를 만났을 때까지도 엄마가 힘을 줘서 엄마 버프로 죽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제니치 같은 경우도 나타구모산에서 거미독 때문에 죽어갈 때 할아버지 회상신이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살았잖아요. 쿄조로도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 미소,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니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웃는데 안 데려가겠습니까? 아무 혈연관계 없는 이 종타쿠도 저 미소를 보고 집에 데려오고 싶어. 전 여자 좋아합니다. 신호부짱 다이스키. それすみません. 어쨌든 무한열차 편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을 울려버리며 빛나게 퇴장을 해버린 쿄조로였죠. 가끔 제 영상에서 쿄조로를 빗주라고 부르는 걸 보고 몇몇 분들이 쿄조로 염주인데? 빗주 아니고 염주입니다. 귀칼 알못인가? 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찐으로 왜 화염의 지주를 빗주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염주 랭고쿠 쿄조로라는 캐릭터가 너무 빛이 나는 멋진 활약을 해서 그에 반한 수많은 팬들이 이름 앞에 빗자를 쓰는 밈을 사용해 빗주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매력이 많은 쿄조로가 나온 지주 중에 가장 빨리 죽음을 맞이했기에 뭔가 허무한 감도 있긴 했었죠. 물론 쿄조로의 희생이 있었기에 무한열차 편이 감동을 주고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 자체에 매력이 더해지긴 했지만 그 후에 최종 국면에서 나온 여러가지 설정, 반전 발현, 내비치는 세계, 혁도 이런 게 있었기에 그 설정까지 갖춘 쿄조로의 모습을 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원피스로 치면 에이스가 팩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뭐야 흰수염 해적단의 2번대 대장이면서 무장색 팩이도 못쓰고 각성도 못하고 자기 능력에만 매달리다가 죽은 거네? 하면서 엄청나게 저평가를 당하게 되었죠. 어떠한 설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요 인물들은 강해지고 먼저 하차한 캐릭터들은 더 약하게 보여지는 인식이 있기에 매력 많은 캐릭터가 일찍 죽는 경우를 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ありません. 귀멸의 칼날 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지주들은 대부분 반전 발현이 되어서 엄청 강해졌는데 쿄조로는 각성 첫 단계인 반전 발현도 안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 반전 발현한 지주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쿄조로를 애정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빠른 하차를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쿄조로가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행복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일단 쿄조로가 치명상을 입고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인 루카가 쿄조로 너는 아직 약한 자를 더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저세상 출입 금지를 시키고 뒤이어온 귀살대원들에 의해 구조되게 됩니다. 아카자에게 당한 상처로 인해 거의 한 달간 눈을 뜨지 못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이어 눈을 뜨게 되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가 호들갑을 잔뜩 떨고 눈물을 뿅뿅뿅 흘리면서 기뻐할 것으로 보입니다. 쿄조로는 평소와 같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주이 텐겐이 조용히 문 쪽에서 상현의 귀신에게는 랭고쿠 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워낙 심하게 다쳤던 쿄조로라 잠시 동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임무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몸이 좀 괜찮아져서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자 탄지로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곳에 있던 랭고쿠 신주로가 또 개같은 소리 몇 번 찌끄려주고 탄지로는 그 상황에 아주 뻘쭘해할 것입니다. 집에서 역대 염주들이 남긴 수기를 발견하지만 이미 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라 쿄조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라고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쿄주로는 몸의 회복을 위해 적당히 수련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탄지로 일행들은 우지 텐겐을 따라서 유곽으로 임무를 떠납니다. 유곽편 에피소드가 끝나고 대장장이 마을 편이 끝날 때까지 랭고쿠 쿄주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합회의에 참석하겠죠. 대장장이 마을 편에서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와 미츠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점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합동 강화 훈련에 가장 열혈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후계자들을 잔뜩 키우고 싶어 했던 쿄주로이니만큼 성심성의껏 귀살대원들을 수련시키며 탄지로가 찾아왔을 때는 특히나 탄지로에게 자신이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 예상되죠. 그리고 드디어 최종 국면, 무잔이 우부야시키 저택에 찾아오고 자폭을 선택한 카가야의 모습을 보며 쿄주로의 표정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부리부리한 눈매에는 무잔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함께 서려 있을 겁니다. 이후 다른 지주들과 함께 각자의 호흡으로 무잔을 공격하지만 나키메에 의해 무한성으로 이동되겠죠. 이후 만나는 혈기들을 단칼에 슥슥 썰어버리며 무잔을 찾으러 분주하게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탄지로와 기유는 함께 무한성 어느 공간에 떨어질 것이고 곧이어 상현 3 아카자와 조우하게 될 겁니다. 아카자는 역시나 탄지로를 보며 공격을 시전할 것이고 기요는 아카자의 공격을 저지하며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아카자의 공격에 기요는 멀리 튕겨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지로만 남자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고 탄지로는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한열차편 때와 마찬가지로 쿄주로의 화염의 호흡이 아카자의 주먹을 가르며 막아서죠. 그 시각 기유는 멀리서 쿄주로가 도우러 온 것을 확인한 후 근처에서 엄청난 혈기의 기척을 느끼고 그쪽으로 지원해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쿄주로가 살아있었다면 굳이 아카자와의 최종 싸움에서 기유가 끝까지 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림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무한열차편에 이어 성장한 탄지로와 성장한 쿄주로가 듀오로 2차전을 펼치는 것이 훨씬 예쁜 그림이겠죠. 그리고 기유는 도우마를 상대하러 갈 것입니다. 왜냐면 상현 1의 코쿠시보를 교메이, 사네미, 게냐, 무이치로 이렇게 4명에서 상대하기에 그 바로 밑에 상현인 도우마 역시 기유급의 지주가 껴주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코쿠시보는 지주 셋, 탄지로 세대 1, 도우마는 지주 둘, 탄지로 세대 둘, 이게 딱이죠. 하지만 기유가 도우마에게 갔을 때 이미 시노부는 도우마에게 먹방당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분노로 기유는 반점을 발현하며 싸우게 되겠죠. 자, 다시 아카자 쪽으로 돌아와 아카자는 무한열차 때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게 되고 역시나 탄지로와 쿄주로는 그 막강한 힘에 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쿄주로 역시 반전 발현이 되고 순간적으로 아카자의 힘보다 강력한 공격으로 아카자의 팔을 날려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카자는 그 모습에 놀라며 역시 이토록 강한 인간은 혈기가 되어야 한다고 섭외를 할 것 같아요. 약한 인간들은 쓸모없는 존재며 죽어 마땅하다고 말을 덧붙이겠죠. 하지만 쿄주로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약함은 아름다운 것이다. 약한 인간이라도 저마다 가진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이라도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아카자는 어쩐지 모르게 두통이 몰려오고 자꾸 눈앞에서 코유키가 아른거리는 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의 과거가 회상이 될 것 같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에 방황하며 범죄자로 살아가던 쓸모없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가족으로 거두어준 도장사범과 그런 자신을 사랑해준 코유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코유키의 죽음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뿌리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아카자, 그리고 쿄주로와 탄지로 역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뿜어내며 부딪힐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카자의 패배. 아카자는 그 순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단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붙잡고 코유키를 생각하며 쓸쓸하고 고독했던 자신의 혈기 생활을 끝낼 것 같네요. 고양이 인정? 인정! 그 쿄주로와 탄지로는 무잔이 있는 곳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잔과의 마지막 결정. 모든 지주가 힘을 합쳐서 싸우며 무잔과 싸우지만 역시나 강력한 무잔의 공격에 다들 맥을 못 추고 당할 것 같네요. 하지만 하나둘 반전 발현의 힘과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무잔에게 데미지를 가하며 쿄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뜨거움의 상징인 지주로서
혁도를 발현해 무잔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져 많은 지주들이 무잔에게 쓰러지고 쿄주로 역시 힘을 다해 쓰러지겠죠. 왜냐하면 결국 탄지로가 주인공이니만큼 최후의 결전에서는 탄지로가 활약을 해야 맞겠죠. 그렇게 무잔까지 처리를 하고 지주들 중 몇 명은 치명상을 당해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서 역시 쿄주로라면 당연히 희생 DNA가 발동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림이 더 멋지겠지만 이왕 행복회로 돌린 김에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겨우 살려낸 쿄주로를 죽이겠습니까? 쿄주로는 많은 부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는 부상 정도는 아니었으며 최종 국면이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 검술도장을 운영하며 아주 열혈정신으로 제자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혈기와의 싸움은 끝났어도 몸을 단련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자신의 남은 수명까지 열심히 수련하며 남들에게도 열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다가 오잉? 하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까 교메이처럼 25살이 넘었는데도 죽지 않네? 역시 빗주! 쿄주로도 반점사 건너뛰임 개꿀. 자, 이렇게 쿄주로를 아주 애정하는 귀멸의 칼날 덕후로서 행복회로를 돌리며 쿄주로가 최종 후면까지 살아남았다면 어떤 활약을 했을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이 컨텐츠는 완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쿄주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나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 좋지 않나 싶네요. 또 다른 가상의 시나리오 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흥미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なら。